네, 안녕하세요. HQ 디자인입니다. 기울어진 모델링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기울어진 도면을요, 평면으로 다시 돌려놓고,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한 상태에서 다시 그 기울기에 맞춰서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보면요, 도면이 음, 이렇게 있고요. 살짝만 이렇게 꺾였다고 했을 때, 자, 요게에서 이제 창문 프레임이 있고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수평을 그려 놓고요. L이라고 있어요. 얼라인즈. 그 다음에 어, 명령어는 AL, 여기 잘 안 되네요. AL 얼라인즈. 왜 그러죠? 다시 AL.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기울어진 객체를 이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첫 번째 점을 찍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선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점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눌러주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쵸? 자,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맥스에 가져가서 모델링을 다 하신 다음에 그 원 상태에서의 어떤 기울기를 다시 돌려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맥스라는 거는요, 뭐 건축 CG 할 때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건물이 틀어지면 이제 이렇게 뭐 연결이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자, 요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 부분만 나중에 메꿔주면 되거든요. 그쵸? 이 부분만 평면에서 그냥 요렇게 이제 이게 맥스라고 했을 때요. 요 부분만, 자, 이렇게 꺾이는 부분은 대부분이요. 대부분이 이렇게 벽돌이 많고요. 아니면 이제 창문 프레임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만 창문 프레임을 평면도에서 따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꺾인 부분들 모델링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모델링 해주시고, 그래서 이 중간 부분만 연결을 해주시는 그런 모델링을 좀 하는 경우가 하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맥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스에서 이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로컬이라고 하거든요. 로컬. 이 로컬에 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돌아간 게 있다면, 자, 이제 이거 로컬을 죽일 거예요. 로컬을 죽일 때는요, 음, 여기 보면 지금 로컬이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제 리셋 엑스폼을 해버리면, 자, 로컬은 죽어버리죠. 그쵸? 로컬은 죽어버리고 에디트 폴리로 이렇게 만들면 로컬은 이제 죽습니다. 로컬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이 면과 이 면에 이 수평을 맞추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이 수평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여기서 얼라인지에 보시면 노멀 얼라인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면에 붙이고 싶다. 이 면에 붙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딱 붙거든요. 그쵸? 딱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돌리면 로컬이 살아 있겠죠. 아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 다시 리셋 엑스폼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로테이션을 돌려주고 로코를 바꿔주면 축이 그쵸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됐죠. 자 근데 이제 로컬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요, 로컬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로테이션을 선택하시고, 자, 이 로컬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컬을 살리는 방법. 왜냐면 내가 어떤 면들이 기울어졌을 때 이 로컬만 살아있으면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로테이션을 돌려놓고 이 로컬이 아니라 뷰로 돌려놓으면 이 이 수평, 그러니까 뷰가 뭐죠? 뷰는 어,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 보는 화면을 무조건 X축과 Y축으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탑에서도 보면 F 프론트에서 보면, 자, 프론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Y축은 Y축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Z축이잖아요. 그럼 월드축으로 보면 이게 Z축으로 바뀌죠. 그쵸? 월드축이 실제축인 거고, 실제축. 근데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헷갈리잖아요. 뭐 Z축, X축, Y축 하니까 헷갈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Y축을 뷰로 바꿔놓으면 Y축을 이 Z축을 Y축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레프트 뷰에서도 사이드 뷰에서도 여기가 Y축이 아니라 원래는 Z축인데 그냥 XY로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이는 그 뷰를 XY로 축으로 지정해 주는 거, 그렇게 보자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버리는 그런 뷰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로컬 축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지금 뷰에서 보면은요, 자, Z축으로 24.682도가 돌아간 거예요. 보이시나요? 24.682도. 그러면 24.682도를 다시 0도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0도로 바꿔주는데 맥스에서는요, 이 화살표가, 이게 이제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 위아래로 화살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용어로는요, 프리퍼런스에 가보면요, 여기에 보면 스피너라고 있어요. 이걸 이제 스피너라고 합니다. 이 스피너, 이 화살표들을 스피너라고 하는데요. 이 스피너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돌아가요. 단 이건 로컬 축이 살아 있어야 될 때입니다. 로컬 축이. 그래서 이 로컬 축을 살리는 방법, 아까처럼 뷰어, 노멀 얼라인즈를 이용해서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이렇게 해놓고 로컬, 얘도 다시 리스 엑스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컬 축이 죽었죠. 로컬 축이 죽었어요. 그럼 얘를 이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보면 테이프라고 있습니다. 테이프. 자, 테이프. 자, 테이프는요, 요렇게 길이를 재는 거잖아요. 그쵸? 길이를 재는 건데, 여기에 보면 근데 이거 단위가 밀리미터 맞죠? 네. 자, 그래서 테이프를 해놓으면 이 테이프는 이 그리는 방향이 로컬축이 돼버려요.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그렸잖아요. 사선으로 그렸는데 지금 어떠나요? 로컬 쪽으로 해볼까요? 자, 그리는 방향 자체가 로컬이 됩니다. 라인은 그게 안 되거든요. 라인을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라인을 그려보면 로컬 축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테이프는 로컬 축이 생성이 돼버려요. 그렇죠? 로컬 축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이것을 얼라인즈로 얘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이라키에 가셔갖고 어펙트 피봇 온리, 이 피봇을 우리가 바꿀 거잖아요. 피봇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피봇을 체크를 해주시고,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얼라인즈. 자, 얼라인즈인데
얘가 헬퍼잖아요. 헬퍼만 선택할 수 있게끔 헬퍼로 바꿔줄게요. 왜냐면 다른 것들이 얘는 얇잖아요. 얇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헬퍼스로 바꿔주시고 얘를 클릭해주면, 자, 우리는 노멀 방향, 이 로컬 방향의 축을 맞춰줄 거기 때문에 X, Y, Z. 그 다음에 어플리 OK.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이시나요? 얘는 센터로 맞춰주면 좋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로컬 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얘는 그러면 로컬 축이 만들어진 거죠. 그쵸?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처럼 로테이션 기능을 도구를 키시고 뷰를 돌려놓은 다음에 Z쪽으로 34.818도가 돌아갔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주면 다시 수평 수직으로 맞춰지게 되죠. 자, 이 로컬 축을 맞추는 거는요, 이제 많이 사용은 하진 않지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컬 축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 이제 기울어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는요, 얘 각도를 재는 거예요. 수평을 재고, DIM, 치수 재는 거죠. 앵글. 그 다음에 체크. 그 다음에 몇 도죠? 21도죠. 자, 21도. 그러면 아까 얘가 대략 21도죠. 이렇게 돌아간 거죠. 21도. 그러면 사각형을 하나 그리시고 렉탱글을 하나 그리시고 얘도 21도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일단 도면이니까 로컬축은 이미 죽어 있잖아요. 그쵸? 로컬축은 죽어 있어요. 물론 로컬축을 살려서 해도 되지만 귀찮죠. 로컬축을 다시 이걸 또 해서 하기가. 그래서 얘 자체를 로컬축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로컬축으로. 그래서 21도 맞춰줬죠? 그 다음에 픽을 눌러서 얘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 로컬 축이 여기에 등록이 되죠. 렉탱글 002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도면이면 얘는 로컬 축이 죽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얘는 이렇게 로컬 축이 죽어 있는데 이제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렉탱글을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죠. 그쵸? 여기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렉탱글은 얘가 갖고 있는 축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쵸?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 도면을 수평으로 돌려놓고 모델링을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저도 솔직히 거의 99.9%는 이 도면을 수평 수직을 다 맞춰 놓은 상태에서 모델링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틀어진 것도 다시 수평 수직에 맞춰서 모델링은 나중에 그 평면도의 배치도를 보고 맞춥니다. 대략적으로. 왜냐하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이 안에 있는 창문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만 모델링해서 맞추면 되고, 이 건물과 건물,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건물이잖아요. 얘도 수평 수직으로 해서 맞췄어요. 다 맞췄고 이렇게 했고, 얘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 사이가 비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면도에서 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맥스에서 요런 기능들이 있어요. 또 어떤 기능이냐면 오토그리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오토그리드 아시죠?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요렇게 해 놓고요. 여기에다가 FFD 자, 이렇게 했을 때 얘 버텍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얘 노콜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틀어지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엣지에다가 엣지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페이스, 엣지, 노멀 이렇게 있죠? 여기서 엣지를 선택하면요. 엣지를 선택하고 버텍스를 하면 요 라인, 요 노컬 방향 안에서 이 버텍스가 움직이게 됩니다. 확인이 되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토 그리드가 뭐냐면 내가 뭐 박스를 하나 그린다.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오토 그리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드라는 게요. 자, 그리드라는 게 이 수평선, 이 Z축의 수평에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물체를 그릴 때 이 Z축에 이 딱 맞아서 이렇게 수평이 돼서 이렇게 모델링이 되잖아요. 근데 이 Z축 기준이 아니라 이 오브젝트의 기울어진 면, 이 기울어진 면에 오토그리드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 오토그리드가 있는 방향에서 모든 물체들은 모델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토그리드를 뭘 할 때마다 계속 이게 키고 끄고 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제 이 기준에 이 오토그리드 이 기준에 이 기울어진 이 그리드를 만들어서 이 기울어진 이 기울기에 따라서 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여기에 보면 헬퍼스에 가보시면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려줍니다. 오토그리드로 오토그리드를 그려주고 그려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 기울기에 맞게끔 그려주겠죠? 왜냐면 오토그리드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오토그리드를 체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리드가 바닥에 원래 있잖아요. 그쵸?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 그려지겠죠. 왜냐면 그리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바닥에 Z축의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Z축의 수직에 맞게끔 모델링이 여기서 다 시작이 되죠. 근데 오토그리드를 체크를 하고 그리드를 그리면 이 도형의 그 기울기에 맞게끔 그려지겠죠. 자,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제 액티브 그리드라고 돼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해주면 얘가 자체가 오토그리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토그리드를 체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체크를 하지 않아도 모든 오브젝트를 그릴 때마다 이제는 다 이 기울기상에서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콜 방향도 다 그대로 살아있죠. 자, 이렇게 이제 기울기를 이제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하나는
이런 질문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오토그리드를 해지를 해야 되겠죠. 자, 오토그리드 해지할 때는 오토그리드로 생성한 그리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편 누르면 홈그리드, 원래 기본적인 디폴트 그리드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죠. 홈그리드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얘는 더 이상 오토그리드 역할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이제는 Z축의 수직으로 수직선 상에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도면이 이렇다고 했을 때, 도면이 이렇다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사각형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을 이용해서 자, 이제 얘가 도면이라고 했을 때요. 여기 부분에 라인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라인을 그고 여기다 스플라인을 아웃라인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뻗어져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쵸? 여기에도 뭐 아까처럼 뻗어져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틀어지죠. 그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울기 축이. 그러면 여기다가 자, 렉탱글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랬어요. 그러면 얘를 FFD로 기울기를 맞춰 볼게요. 자, 이쪽에다가 맞춰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맞췄어요. 맞췄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기울어진 도형 모델링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FFD를 이용해서 정확한 기울기를 맞춰서 여기서 이제 두께를 줘볼게요. 두께가 어때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죠. 그쵸? 우리는 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방향성에 맞게끔 가면 좋겠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을 살려 주셔야 됩니다. 축을 살려 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에디트 폴리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에디트 폴리로 맞춰주고 여기서 렉탱글 그린 오토 그리드를 키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기울기에 맞게끔 되겠죠? 얘는 로컬 축이 살아 있겠죠? 그쵸? 얘는 바로 여기 이 기울기 면에다 그렸기 때문에 로컬 축이 살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는 폴리를 만들어 준 게요. 이 오토 그리드를 그리기 위해서 폴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얘가 없으면 어떤 기준점이 면이 생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려지지가 않아요. 오토 그리드를 키더라도. 그쵸? 그래서 면을 일시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폴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는 면을 이제 오토 그리드를 그렸기 때문에 이 에디트 폴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버려버려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렉탱을 일반 편집하기 위해서 에디트 테이블 스플라인은 컨버트를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스택을 올려주셔도 되겠죠. 여기서 어태치를 통해서 얘를 클릭해줘요. 자,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축이 얘한테 전달이 됩니다. 어태치를 하게 되면요. 그 상태에서 얘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 지워주세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하이라키, 그 다음에 센터에 맞춰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울기대로 익스트루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것처럼 자기 축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이렇게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서 어태치를 시켜서 정상적인 축을 갖고 있는 그 도형의 축을 똑같이 따라가게끔 합쳐주는 거예요. 그 기능을 전달시켜 주는 겁니다. 축을. 그래서 축이 망가져서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방법을 이용해서, 어태치를 이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축을 지금 어태치한 그 도형에게 전달시켜주는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울기를 로컬 축을 가져서 익스트루드를 하거나 어떤 모델링을 할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컴퓨터를 막 껐다 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맥스를 껐다 키고 제대로 이렇게 로컬 축이 꼬여갖고 그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두께가 주어지거나 모델링이 안 될 때는 뭐 맥스를 꺼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끄지 마시고요. 이렇게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서 어태치해서 이 축을 다시 살려내는 것도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도 꼭 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기울기 있었을 때 FF들을 이용해서 이 기울기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를 맞췄을 때 로컬 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서 어태치를 해서 로컬 축을 이전시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존의 로컬 축을 만들기 위해서 렉탱글을 그렸던 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시켜 주시고요. 그러면 로컬 축이 다시 살겠죠? 그럼 그러고서 다시 그 기울기에 맞게끔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어진 모델링은 아까 또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그냥 도면을 수평 수직으로 맞춘 상태에서 모델링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다, 이상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맥스는 참 기능이 많아요. 진짜 이 재질만 가지고도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반사는 왜 왜 일어나고, 또 반사는 또 어떻게 줘야 되고, 색감은 또 어떻게 줘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공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참 맥스라는 게 좀 쉽지는 않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테스트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는 또 그런 성취감도 분명히 있는 프로그램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맥스 공부는 한순간에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시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서 차근차근 너무 빠른 시간에 실력을 늘릴 수는 없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차근차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기울어진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드려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 중에 이 프레임이나 여러 가지 창 프레임이나 뭐 지전 석재 등에는 이제 반사가 잘 안 들어가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 반사를 줘요. 왜냐면 리터치라는 게 없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가까운 곳에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이 건물은요, 멀리서 보는 거예요. 멀리서. 자, 멀리서 보고 반사가 뭐 메탈이나 이런 것들, 뭐 이게 패널도 좀 반사가 심한 패널 같은 그런 재질들 같은 경우에는 반사를 줘야겠죠. 근데 난반사가 심한 재질들, 난반사가 심한 재질들은 석재 같은 재질들이 있겠죠. 뭐 석재나 종이나 이런 면들이 거칠거칠한 재질들, 이런 재질들 같은 경우는요, 반사 자체도 거의 티가 안 나요. 우리가 진짜 정말 가까이 가야지만 이게 반사가 됐구나라는 정도의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멀리서 보면은 이게 반사 재질인지 아닌지를 전혀 티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 그 벽돌 재질 있죠? 벽돌 재질. 원래는 보도블록 재질도 반사가 된다는 걸 아시나요? 모든 물체는 반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서 그 색 컬러를 식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반사
반사 그러면 나를 비치거나 어떤 주변의 환경들을 비춰야지 반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사의 원리를 뭐 알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반사라는 것은요, 이 빛의 파장, 빛의 파장은 뭐죠? 이제 그 빛의 RGB, 레드, 그린, 블루가 들어가 있죠. 그 레드, 그린, 블루가 이제 흡수가 됐다가, 예, 흡수가 됐다가, 그리고 다시 특정의 파장을 발산을 합니다. 특정 파장을 발산을 해요. 이 특정 파장을 발산할 때 그 발산한 파장의 컬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사과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파장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 빨간색을 우리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반사되는 건 뭐냐? 반사. 그러니까 주변 환경들이 비춰지는 것은요.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자, 요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멀리서 보면 이게 반사가 된 것 같은가요? 안 된 것처럼 보일까요? 이거는 육안으로 봐도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반사가 된 것처럼 보이죠. 그쵸? 이 이제 정반사라고 하는데요. 실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우리 이 현실 세계에는요. 완전 정반사는 없어요. 그냥 매끄러운 것 뿐이죠. 매끄러운 것 뿐이지만 그걸 확대하면요. 이 정반사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거는 정반사에 가까운 거고요. 이거는 이제 난반사잖아요. 이제 빛이 들어올 때 빛은 직진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빛이 막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빛은 직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딱 들어오면요. 이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가 됩니다. 일부 빛이 반사가 돼요. 이게 스페큘러 반사라고 합니다. 스페큘러 반사. 스페큘러 반사. 이 스페큘러 반사 있죠? 여기 하이라이트 반사. 그래서 이 빛이 딱 들어왔는데 이 평면이 울퉁불퉁하지 않으니까 들어온 대로 그대로 나가요.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반으로 법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입사각과 반을 딱 그려보세요. 반을 그려보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어온 대로 그 각도에 맞게끔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 이 스페큘러 반사가 영역이 좁죠. 그쵸? 이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반사가 더 강렬하게 이 모여서 이 이격도가 좁죠. 네. 그래서 이 좀 집중된 스페큘러 반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난반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떨까요? 난반사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거칠거칠해요. 그쵸? 거칠거칠하단 말이에요. 그 거칠거칠한 입사각에 이렇게 통과가 되면요,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이 매질이 이 표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매질에 불규칙하게 튕겨서 사방으로 퍼집니다. 사방으로 퍼져요. 그래서 이 사방으로 퍼지는 것을 응용해서 만든 것이 스크린이에요. 자,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느 방면에서 보더라도 화면이 보입니다. 그렇죠? 어느 방면에서 보이더라도 사이드에서 보든 정면에서 보든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반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반사에 가까운 것은 특정적인 특정적인 그런 시야에 들어가야지만 반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반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죠. 대표적으로 또 난반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종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쇄종이도 보면은 빛을 비춰봤을 때 빛이 퍼지잖아요. 그 종이가 연필가루가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이가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잉크나 종이가 먹겠죠. 연필이 먹겠죠.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사방으로 튕깁니다. 빛이 이 굴곡에 맞아서 여기도 튕기고 저기도 튕기고 사방으로 튕겨요.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로 집중되지가 않고 퍼지니까. 여러분은 퍼지면 힘이 세요, 약해요? 약하죠. 모이면 힘이 세지죠. 그렇죠?
그래서 물도 어때요? 물도 우리가 물을 막 틀 때 앞에 손으로 살짝 막으면 구멍이 좁아지잖아요. 그럼 물이 압력이 세잖아요. 그 나가려고 하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근데 구멍이 넓어요. 그 샤워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샤워기는 넓잖아요. 구멍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이 약하죠. 그 다음에 퍼지잖아요. 그쵸? 퍼져요. 예, 그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사를 할 때 반사에 대한 그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반사를 주지 않냐? 난반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사가 난반사가 심한 재질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멀리서 봐도 반사의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페큘라랑 하이라이트만 줘버리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맥스에서도 보면요, 하이라이트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Vray 재질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Vray 이 슬레이트 재질을 쓰실 때 내가 자주 쓰는 것은 저장해 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예, 여기서 보면 여기 뉴 그룹이라고 있죠. 뉴 그룹, 여기에서 자주 쓰는 거 뭐 일단 뭐 FA라고 해놓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Vray 매티리얼을 가장 많이 자주 쓰겠죠. 그렇죠? 아이고. 네, 여기에서 Vray, 여기에 보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카피에 FA 만들어 놓은 게 있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져요. 그 다음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색깔 컬러를 뭐 예를 들어서 좀 주황색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아까 매티리얼 이 위에는 이게 FA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FA가 생깁니다. 그럼 바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룹을 져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 Vray 보면 이 Vray 재질에 여기 보면 이게 반사잖아요. 반사, 리플렉트. 자, 반사를 주면 반사도가 생기죠. 이렇게 반사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 옵션에 보면 여기 보면 트레이스 리플렉션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체크를 풀면요, 어떻게 될까요? 반사가 되지 않아요. 대신 하이라이트를 줄 수 있어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줘요? 난반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1.0이라는 것은요, 완전 정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반사, 완전히 정반사. 자, 완전히 정반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이라이트가 생기지 않겠죠. 그렇죠? 하이라이트가 생기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빛이 들어오면 바로 한 곳으로 모여서 나가기 때문에, 한 곳으로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얇은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물체는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씩은 다 주죠. 그럼 이제 조금만 줘도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생겨요. 근데 반사는 생겨요, 안 생겨요? 반사는 안 생기고 있잖아요. 하이라이트만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주고 싶을 때는요, 이 Vray에서는 트레이스 리플렉션을 체크를 푸시면 하이라이트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서 렌더링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반사를 주면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솔직히 렌더링 반사 값을 주고 거기다 난반사까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난반사. 그러면 난반사까지 표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렌더링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반사를 안 줘버리는 거예요. 반사를 포토샵에서 줘버리는 겁니다. 그냥 포토샵에서 반사가 될 만한 이미지를 갖고 와서 거기서 오버레이나 뭐 소프트라이트나, 그쵸? 뭐 이 컬러 닷지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블렌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빠르게 반사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창문 프레임은 반사가 있는 재질이죠. 반사가 있는 재질인데 창문 프레임이 엄청 얇아요. 그리고 특히나 렌더링 걸었을 땐 보이지도 않아요. 창문 프레임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런 것들을 일일이 반사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레임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반사를 계산한다고 생각하면요, 렌더링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창문이나 이런 것들에게는 반사를 주지 않는다. 진짜 반사는요, 알루미늄 패널 재질, 뭐 그런 재질들, 영역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반사도 어느 정도 느낌이 있는 재질들. 자, 그런 재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반사 재질들 같은 경우죠. 자, 그러니까 무조건 알루미늄, 뭐 메탈 이렇게 들어가는 재질들만 반사를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재질들만 거의 반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고, 나머지들은 포토샵에서 처리를 거의 한다. 그리고 돌 같은 석재 이런 거는요, 반사 거의 안 줘요. 네, 티도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포토샵에서도 거의 처리 안 합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포토샵에서도 그냥 밝기만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반사를 난 주고 싶다 그러면요, 그런 주변 환경들, 뭐 나무나 숲 같은 거나 아니면 주변 건물도 빌딩 같은 거 있는 그런 이미지들 있죠. 그런 것들 오파시티 쫙 줘서 거기서 블렌딩을 오버레이나 뭐 컬러 닷지나 그 다음에 소프트 라이트나 뭐 하드 라이트나 이런 걸로 블렌딩해서 블렌딩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빠르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리서치 할 때 또 그런 방법들도 한번 또 공부하게 되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요. 그때 또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사항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울어진 이 건물 모델링 하는 거는요, 또 다른 학생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같이 이 영상들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